마음이 들리는 시간의 DJ 수연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아내와 함께 사는데 왜 외롭지? 혼자가 아닌데도 느끼는 외로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닿지 않는 답답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간혹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계절 탓만은 아닌 외로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 중 40% 이상이 평소 외롭다고 느끼신대요. 특히 50대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함께 나눌 사연들은 모두 실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밥만 같이 먹는 사람.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김영희님, 55세 주부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28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같은 집에서 자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저 밥만 같이 먹는 사이가 아닐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밥 먹어라, 잘 자라, 이런 말만 주고받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봐요. 오늘 마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어. 요즘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렇게요. 근데 남편은 아, 그래 한마디만 하고 다시 TV를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서러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남편이 옆에 있을 때 더 외로워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어요.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이런 걸까요? 영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 가슴도 좀 먹먹해지네요. 밥만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함께 있는데도 더 외로운 그 감정 말이에요. 사실 이건 영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의 근육이 약해져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특히 우리 나이대 남성분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말이 적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는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셋째,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자녀가 떠나면 부부끼리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함께 살아야 해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 긴 시간을 밥만 같이 먹는 사람과 보낼 순 없잖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외로움을 긴급한 건강 위협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도 있고요. 영희님,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제가 작은 조언을 드리자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산책을 함께 해보세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더 편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오늘 어땠어? 대신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야? 이렇게요. 남편의 말이 짧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천천히 말문을 열 시간을 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님, 52세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20년간 주부로 살다가 3년 전에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제 인생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너무 설레고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 카페 운영이 쉽지 않아요. 손님이 적은 날도 있고 실수로 재료를 태울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정말 힘들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이런 손님이 와서 위로가 됐어 이런 거리요. 근데 남편은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적자 아니야? 이런 말만 해요. 저는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었겠다.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위로는 해주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응원해주지 않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순자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자님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응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요. 남편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사 모드로 대화에 임하세요.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냥 그만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내가 봤을 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 참 대단해. 잘하고 있어.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노동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 가족의 감정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어요. 남편의 기분도 살피고 아이들 마음도 헤아리고요. 근데 정작 내 감정은 누가 돌봐줬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50대 여성들의 외로움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이게 확인됐어요. 주변 사람과의 교류는 많은데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순자님,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당신의 감정은 정당해요. 응원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당신, 나는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남편은 영원히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셋째, 스스로 자신을 응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고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넷째, 작은 성취를 기록하세요.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손님이 한 명이라도 맛있어요 라고 한 날, 새로운 메뉴를 성공시킨 날,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힘들 때 꺼내서 읽으면 큰 힘이 됩니다. 순자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0년 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어요. 남편은 TV, 나는 부엌. 세 번째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최명숙님, 58세분의 이야기예요. DJ 수연님,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요즘 집에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켭니다. 점심 먹고도 소파, 저녁 먹고도 소파예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한테 뭐 좀 도와줄래? 하면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돼? 이래요. 솔직히 화가 나요. 나도 평생 집안일 했는데 내 은퇴는 언제예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친구들 만나기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 두고 나가면 밥은 누가 해주나, 뭐 먹고 있나 걱정돼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 가면 그 시간이 제 시간이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가고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남편 눈치를 봐야 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노후인가 싶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명숙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 사연은 요즘 정말 많은 부부들이 겪는 정년 이후의 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년퇴직 후 이혼율이 높다는 거요. 왜 그럴까요? 평생 직장에서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부부가 24시간 마주하게 돼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특히 중요한 문제가 세 가지예요. 첫째, 가사 분담의 불균형.
명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나는 은퇴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의 가사노동은 은퇴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해야 하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했듯이 아내도 가사노동의 일부에서 은퇴할 권리가 있어요. 둘째, 각자의 공간과 시간 부족.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적절한 거리라고 해요.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셋째, 새로운 역할 찾기의 어려움. 남편은 평생 회사원, 가장이라는 역할로 살았어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 역할이 사라져요.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당신, 나도 힘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은퇴한 것처럼 나도 가사일의 일부에서 은퇴하고 싶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이 정해보자. 가사 분담표를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쓰레기 버리는 건 당신이 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역할을 나눠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각자의 취미를 찾으세요. 명숙님은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당당하게 가지세요. 남편에게도 취미를 찾아보라고 권해보세요. 동네 노인정, 등산 모임 뭐든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도 정해보세요. 우리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함께 산책하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남편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예요. 소파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같이 움직여보세요. 명숙님, 변화는 가능해요. 용기를 내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울해서 병원에 갔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53세 청취자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최근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니 있고 싶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안 와요. 새벽 3시에 깨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까? 나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요즘 힘들어, 우울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무슨 우울증. 그냥 운동 좀 하면 나아. 너무 집에만 있어서 그래.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나는 진짜 힘든데 남편은 그저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약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익명의 청취자님. 먼저 병원에 가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외로움과 우울증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단계 외로움. 혼자라는 느낌.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말할 사람이 없다는 답답함. 2단계 우울감. 의욕 저하. 즐거웠던 일에 흥미 없음. 자주 슬프고 눈물이 남. 3단계 우울증. 일상생활이 힘듦. 수면 문제, 식욕 변화.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 반드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50대 여성이 특히 우울감을 많이 겪어요. 왜일까요? 중년 여성의 우울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빈둥지 증후군. 자녀가 독립하면서 느끼는 상실감이에요. 평생 엄마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둘째,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신체 증상도 나타나요. 셋째, 관계의 공허함. 남편과의 소통 부족, 친구들과의 연락 감소 등이 겹쳐요. 넷째, 자아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하며 살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를 계속하세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에요. 약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담 치료를 받아보세요. 약과 함께 상담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전문가가 필요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아파. 우울증은 심각한 병이야.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외로워져. 부탁이야, 내 편이 되어줘.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해보세요.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햇빛 쬐며 10분 산책하기. 하루에 한 가지 간단한 일 성취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우울증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남편분들도 꼭 아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기분 좀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병이에요. 아내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운동하면 나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상처만 줘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세요. 청취자님, 당신은 이미 큰 용기를 내셨어요. 병원에 가신 것, 방송에 사연을 보내신 것, 모두 대단한 일이에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화병이 생겼어요. 5번째 사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정수님, 56세분의 이야기예요. DJ 수연님, 저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병원에 갔더니 화병이래요.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면서도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제 감정은 꾹꾹 눌러왔어요. 며느리는 참아야지, 엄마는 강해야지, 아내는 이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엔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면 저도 폭발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고 나면 후회돼요. 내가 왜 저랬을까? 나이 들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건가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억눌린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래요. 이걸 화병이라고 한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참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요? 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화병,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건 우리나라 특유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는 화-B와 UNG라고 그대로 표기해요. 화병은 울분, 분노, 억울함, 우울 같은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에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착한 여자, 참는 여자가 되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답게, 집에서는 아내답게,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답게, 늘 답게 행동해야 했어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화병의 증상들을 알아볼게요. 신체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맺힌 느낌. 숨쉬기 힘듦. 소화가 안 됨. 두통, 어지러움. 몸이 여기저기 아픔. 정서 증상.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름. 사소한 일에 울컥함.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 우울하고 의욕 없음. 행동 증상. 감정 조절이 어려움. 가족에게 화풀이. 사람 만나기 싫어짐. 정수님처럼 오랫동안 참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자책하시죠. 내가 왜 저랬을까 하면서요. 근데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감정은 물과 같아요. 계속 막아두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화병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1.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서럽다. 나는 억울하다.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2.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솔직하게 누구도 보지 않을 거니까 마음껏 써보세요. 오늘 남편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 나는 슬펐다. 이렇게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돼요. 3. 작은 것부터 표현해 보세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슬퍼. 나는 이런 것이 힘들어. 처음엔 어색하고 떨릴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연습하세요. 4. 나만의 감정 배출구를 만드세요. 친구들과 수다 떨기.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기. 산에 가서 크게 소리 지르기. 운동하면서 땀 흘리기. 뭐든 좋아요.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방법을 찾으세요.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화병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나 한의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세요. 6.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습. 나는 오늘 뭘 하고 싶지?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나는 무엇이 행복하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7. 완벽하게 참지 않아도 돼요. 가끔 화내는 것 괜찮아요. 가끔 울어도 괜찮아요. 가끔 짜증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정수님 평생 참으셨잖아요.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시간이에요. 변화가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세요. 친구는 많은데 허전해요. 6번째 사연은 인천에 사시는 이경희님 56세 분의 이야기예요. 수연님,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동창 모임도 나가고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다니고 등산 모임도 있어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해요. 웃고 떠들다가도 집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쓸쓸해져요. 친구들과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요즘 뭐 해? 손주가 이래, 남편이 저래. 근데 진짜 제 속마음을 털어놓진 못해요. 요즘 나 진짜 외로워,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어, 허무해,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나름대로 힘들 텐데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뭔가 부담될 것 같고 또 뒤에서 수군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밝은 척, 괜찮은 척 해요. 그러면 더 피곤해져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도 외로운 게 가능한가요? 저만 이상한 걸까요? 경희님,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사연에서 핵심은 진짜 연결이에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주변 사람과의 교류는 많은데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적다고 느끼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으로 구분해요.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정서적 고립은 사람은 만나지만 깊은 교감이 없는 것. 경희님은 사회적으론 고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못 털어놓을까요? 첫째, 체면 문화. 우리 나이대는 특히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힘들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죠. 둘째, 비교의식.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돼요. 저 친구는 손주가 예쁘네, 저 집은 잘 사네. 그러면서 내 약점을 숨기게 돼요. 셋째, 신뢰 부족. 진짜 털어놓으면 뒤에서 소문날까봐 걱정돼요. 동네가 좁고 다들 아는 사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명의 진짜 친구를 찾으세요. 모든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냐고요? 내가 먼저 조금씩 진솔해지는 거예요.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이런 고민이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예요.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부터 깊게 만드세요. 밖에서 친구 100명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남편과 진솔한 대화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당신, 우리 오늘 저녁에 진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담사는 비밀을 지켜줘요. 아무 걱정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죠. 중년의 우정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있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요즘 어때? 가 아니라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먼저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경희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더 좋겠죠?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6분의 사연을 함께 들었어요. 모두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50대 이상 40% 이상이 외로움을 느껴요. 당신만 유난히 약한 게 아니에요. 둘째, 외로움을 방치하면 건강을 해쳐요.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나쁘대요. 빨리 대응해야 해요. 셋째,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한 사람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둘 다 노력해야 해요. 넷째, 진짜 소통이 필요해요. 밥만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해요. 다섯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사연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모두 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 처방전이 필요하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처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처방 1, 하루 10분 대화 시간 만들기. TV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서로 얼굴 보며 1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질문은 간단해도 돼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처방 2,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상대방이 해준 일 중 하나만 적어보세요. 오늘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어줬다. 오늘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줬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요. 처방 3,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기. 젊었을 때처럼 둘이서만 외출해보세요. 영화 보기. 카페에서 차 마시기. 공원 산책하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대화가 나와요. 처방 4, 내 감정 솔직하게 말하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알려주세요. 처방 5, 각자의 시간 존중하기.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함께 있을 때 더 반가워요. 처방 6, 작은 스킨십 시도하기. 악수하기,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나이 들면 스킨십이 줄어들죠. 근데 신체 접촉은 친밀감을 높여줘요. 어색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방 7,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 해결 안 되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함께 살아요. 그 긴 시간을 외롭게 보낼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진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서로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보자. 용기가 필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이에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용기 내서 마음을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힘들 때는 손을 내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마음이 들리는 시간의 DJ 수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더 많은 사연들 전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